네, 오늘도 정치권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헌 특위 구성안 등을 처리하고요. 국회 4당 체제 본격 시작을 알렸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박태우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교수,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모시고 정치권 안팎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 항상 신문 보시면서 이런저런 이슈 보시겠지만 요즘처럼 복잡하게 보실 게 많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4당 체제가 본격화됐습니다. 87년 그 일로 삼김 시대 이후에 또 오랜만에 4당 체제가 된 건데요. 일단 그 여론조사 보면은 그 개혁보수신당이 상당히 새누리당 제치고 2위에 올라올 만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제 임명진으로 출범을 합니다. 어떻게 좀 순항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새누리당의 보수 노선과 또 여기서 이제 탈당한 의원들 30명의 개혁 보수당의 그 노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예. 오늘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임명진 목사가 추인을 받느냐 이 문제도 지금 이제 국회에서 아마 2시부터 전국위원회가 소집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일부 보수 당원들이 좀 당의 정체성하고는 좀 안 맞아서 보수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견을 좀 이렇게 제출하는 상태에서 추인이 뭐 될지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는 일단은 뭐 밀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4당 체제가 되면서 이제 새롭게 나간 개혁 보수 신당이라고 그랬죠. 이분들이 과연 그럼 기존의 새누리당하고 어떤 면에서 보수의 가치가 다르고 어떻게 이런 국가적 난제들을 푸는데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극단적인 양당 체제보다는 4당 체제로 가가지고 그 지역 패권주의라든지 이념 패권주의를 불식하고 협치와 공친하는 민주주의의 논리를 실험해서 이것을 잘 정착시킨다면 좋은 사례가 되는데 또 이렇지 않고 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이합 집사나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정치권이 야합을 하고 이런 잘못된 정치 문화를 남긴다면은 큰 패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강 국장님 보실 때는 이제 4당 체제가 시동을 걸긴 걸었습니다. 이 체제가 이제 오롯하게 진행될지 아니면 또 변화가 생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올해 며칠 안 남았지만 올해 총선이 있었는데 그 총선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총선 평가하면서 드린 말씀이 이번 총선은 굉장히 국민들이 잠정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 3당으로 나눠진 게 국민들이 뭐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기보다 저게 싫어서 여기를 택한다든지 뭐 이런 잠정적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잠정적 선택에 최순실 사태라는 충격이 오니까 금방 유동화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87년 체제 때 그 4당 체제는 좀 안정적이었어요. 리더도 뚜렷했고 그다음에 그 대선 끝나자마자 그렇게 금방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고 그랬기 때문에 선거도 충분히 남아 있었고. 근데 지금의 4당 체제는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굉장히 유동화돼 있고 대선도 얼마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대로 이렇게 쭉 진행된다기보다 굉장히 유동화되고 이합 집산을 갖다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 개헌 논의하고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다당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수 정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4당 체제는 다당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 안정된 다당제 하에서 대화 타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지금 최순실 충격에 의해서 새누리당이 쪼개진 4당 체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선을 앞두고 이합 집산하다 대선 끝나면 또 다른 형태로 바뀌고 이렇게 유동화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온전한 그 4당 체제는 아니고 굉장히 일시적으로 좀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발생된 좀 비정상적인 상태라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4당 체제가 뭐 유동화가 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당이 신임 원내대표로 주승용 의원을 선출을 했습니다. 지금 이로써 4당 원내대표가 다 확정이 된 셈인데요. 이 4당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아무래도 각 당이 선명성을 가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요. 민주주의의 전당 정치는
당의 이념 노선을 놓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 정도인데 지금 오늘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데는 역시 그 지역주의의 벽을 못 넘었어요. 호남의 지역주의에 기대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서울의 그런 중도 노선의 김성식 의원이 확장성이라든지 중도 노선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호남의 지역주의가 승리를 한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도 지역주의의 벽을 못 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국민의당이 야당입니다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정확하게 정치적인 지형점이 어디인지 그 차이점을 국민들이 명확하게 못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사당 체제에서 보수 혁신이든 진보 혁신이든 간에 사당 간에 좀 노선을 놓고 논쟁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래로 지금 국가 현안 어젠다 중에 하나가 북핵 문제가 있고요. 사드 배치 문제가 있고 또 한미동맹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역사교과서 문제, 한일 정보부 협정 문제 이런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각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내고 네.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당의 담론이 맞는 당끼리 공치를 해가지고 통과시키고 걸르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보수당의 가치를 가진 개혁 보수 신당이 과연 이런 안보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과 차별화했을까 저는 의구심 들고, 그러나 이제 경제 문제는 좀 진보적으로 간다니까 과연 네. 기존의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한 그런 진보 노선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좀 구체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그런 구조개혁 문제들, 노동개혁 문제, 금융개혁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좀 차별화가 되는지 네. 앞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게 네. 개혁 보수신당이 등장을 하면서 국민의당이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을 텐데 네. 이런 점 때문에 오늘 주승용 원내대표가 되면서 약간 호남 색채라는 그 기사가 있었던 것처럼 네. 어쩔 수 없이 호남을 끌어안으면서 좀 뭔가 세를 확장시켜야 되고 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둔 걸까요? 이게 좀 왜 그러냐면 완철수 전 대표는 지역주의 타파하자고 했었고 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당이 호남당이다 이런 그 말은 없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가는 모습인 것 그 같습니다. 사이에 예. 이제 안철수 전 대표하고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교대를 해서 쭉 예. 흘러오는 예. 과정에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이 안철수 의원 색채 그 인원 사람들하고 예.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한 분들하고 사이에 보이지 않게 긴장 전선이 좀 있었죠. 예. 그것이 이제 이번에 확 표출이 됐고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당 그 호남 쪽 의원들 생각으로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우선은 내 발밑부터 단단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만약에 자기 발밑이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이 조금씩 지지율이 빠지고 하락해왔는데 있는 모습이었죠. 예. 그 중에서도 특히 걱정스러웠던 거는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역전된 상태에서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발밑을 갖다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호남 베이스를 갖다 좀 굳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우선에 작용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그러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도움이 될 거냐? 예.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예. 국회의원들은 자기 선거는 멀거든요. 이제 대선은 가깝고. 그러니까 자기 선거가 먼 바에는 그렇게 뭐 큰 걱정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대선 국면은 어차피 국민의당 혼자서 치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합종 연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예. 합종 연영을 해가는 과정이 남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베이스가 굳건한 게 훨씬 그 내에서 협상력을 높여주겠죠. 그런 그렇다면, 판단들을 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 합종 연행이든 네. 이합 집산이든 네. 굉장히 좀 과도기적인 상태고 네.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그 유동성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시나리오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개헌대 호언의 파라다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대 호언의 전선으로 명분을 삼아서 이것이 합종연영의 고리가 돼서 형성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됐든 지금 새로 나온 그 보수 신당이 됐든 또 제3의 세력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개헌을 고리로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과정들을 갖다 거쳐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박 교수님께서는 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혁보수신당이 뭐 안보나 경제 사안에 따라서 여당과 뜻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야쪽인 부분도 있거든요. 앞으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대선이 내년 상반기 5월이나 6월에 치러진다면 정말로 정신이 없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자당에 맞는 후보를 자, 먼저 국장님 좀 말씀드려 볼게. 임명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근데 이제 그냥 일반 시민들은 왜 목사님이 한 정당의 네. 비대위원장을 하나 네. 이렇게 네. 쉽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고 네. 일단 정치사적으로 어떤 인물이고 이런 분들 좀 네.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임명진 목사님은 저기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신 독재 시절 네. 개신교계에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 그 옥고도 치르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그 뒤에도 최근 들어서는 새누리당의 윤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때 네. 상당히 강직하게 일을 처리해가지고 호평을 받은 적도 있고요. 최근 뭐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의당 쪽에서도 영입하려고 노력을 했던 분이죠. 몇 년 전에 그 갈릴리 교회 목회직에서 이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정치를 쉽게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평소에 그 제가 이렇게 만나 뵀을 때 인품은 굉장히 강직하고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유머 감각이 있는 그런 분으로 저는 인상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은 인상이고 네. 저는 새누리당에 왜 들어가셨는지 우선에 궁금하고요. 그 새누리당에서 친박을 제압을 할 수가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친박들이 그렇게 쉽게 그 반성을 하거나 책임을 질 사람들이면 지금 이제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를 애시당초 안 했겠죠. 그런데 그런 친박만 응축이 된 그 정당에 가서 임명진 목사께서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 그거는 저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 크게 이렇게 꾹 네. 찍고 싶습니다. 이런 시점에 맞춰서 그 최경화 의원도 그랬고요. 그 친박 의원들이 이선으로 물러나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어떻게 저희가 좀 그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임명진 이제 비대위원장님이 비대위원장이라 불러야 되겠네요. 위원장이 일을 편하게 하게끔 일단 판을 깔아주겠다. 그래서 아마 영입될 때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 정도 이야기는 하고 영입하지 않았겠어요? 친박 의원들 일부는 좀 이선후퇴 하면서 당을 좀 새롭게 좀 당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바꾸면서 지금 나가 있는 개혁보수신당하고 선명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끔 좀 일을 해달라. 그 이미지 때문에 아마 인 목사님을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도 많으세요. 1946년 네네. 당진생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시골교회 갈릴리교회 원로 목사를 하셨습니다만 경실련 대표할 때가 아마 가장 활동이 활발했던 것 같아요. 예. 제야 민주화 투쟁하는 시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다시피 산업화라는 그런 또 험난한 파고를 넘고 민주화라는 파고를 넘어서 이제 선진화의 단계로 있는데 과거에 인 목사님의 역할은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정부화 시대에 선진화라는 이런 남북 대결 시대에서 과연 인 목사님이 어떤 담론을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보수 정당에 가가지고 보수가 원하는 혁신 아이콘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사명은 더군다나 정당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렇죠. 국가를 어떻게 개혁하고 정당의 개벽 수준으로 탈바꿈을 해서 그나마 지금 방황하는 유권자들을 잘 추스려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당심은 보수 정당의 그런 이미지하고는 좀 안 맞는 인물이다 이런 여론이 강했는데 네. 지도부는 선택을 해서 오늘 추인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임 목사님께서 한국 정치를 보아하면서 느껴오는 애정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역할은 일수라고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임명진 위원장을 그 초대했을 때 네. 쇄신의 아이콘을 안침으로써 어떤 좀 물을 희석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선 후퇴는 돼 있지만 분명히 당의 색깔을 바꾸는 과정에서 예. 분명히 충돌이 있지 않겠느냐 이 아니, 부분은 물론 있겠죠. 예. 저는 이선 후퇴라는 말도 이분들이 정말 반성하고 지금 임 목사님 저기 취임사에서 반성과 책임을 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이제 보통 말을 할 때 이선 후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국민들 아마 마음에는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까지 되는데 다 정치적으로는 공동 정범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은 정치를 아예 떠나셔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냥 뭐 말씀하시는 게 낙동강 전선 지킬러 난 고향에 가서 좀 있겠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목사님, 임명진 목사님이 뭐 얼마나 개혁을 하실 수 있을지 저는 뭐 도저히 뭐 그렇게 쉽게 되지 않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뭐 심지어는 지금 보수 신당 쪽도 말이죠. 그 유승민 의원의 뭐 개혁 색채가 좀 나오니까 당장 나경원 의원 같은 안 경우에서 일단, 예.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징어 다리 2개 뗀다고 문어가 됩니까? 오징어는 오징어죠. 저는 지금 친박당 이 새누리당은 그렇게 개혁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임명진 목사님이 만일 우리나라 정치사에 남을 일을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을 갖다가 해체시키는 작업을 갖다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네. 그렇게 그 해체 권해드리고 일환은 싶습니다. 진박 인물들도 다 사퇴를 시키고 좀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뒤바꾸지 않는 한 네. 어렵다. 예. 해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과거처럼 뭐 당명이나 바꾸고 뭐 장직 몇 사람 바꾸고 정강정책 일부 바꿔서는 안 되고요. 이게 만에 하나 인 목사님께서 평가를 받으시려면 정말로 대한민국 정당의 고질병을 싹 한번 뜯어고치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지금 보면 정당이 원내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강한 국회의원, 약한 당원들. 그런데 이거를 강한 국회의원, 강한 당원, 진성 당원 중심으로 당을 한번 정당을 개벽하는 수준으로 한번 바꿔보는 실험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원내 대표 중심으로 오던 당 운영 구조를 갖다가 예. 원내대표, 당무대표 중심으로 원내에서 활성화시키고 국회하고 이완화시켜가지고 당을 한번 뜯어고쳐보는 정말로 그런 실험을 할 정도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당을 혁신한다면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사에 없었던. 그렇죠. 예. 그러나 과거처럼 제도권의 그런 틀레에 안주하면서 이름 바꾸고 뭐 몇 사람 교체하고 이거 가지고는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인사말을 좀 살펴보면요. 예. 보수의 중요한 가치는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뭐 당의 이름을 바꾸고 지도부 몇 명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게 탈당해서 개혁보수신당을 차린 의원들을 좀 겨냥한 건 아닌지 인사말에서 뭐 정당 간도 대결 구도로 가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선에 남 보면서 이제 손가락질하면 밑에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 남 보고 뭐 너 책임져라 그러기 이전에 이 새누리당부터 책임을 져야죠. 근데 지금 목사님 뭐 취임사서부터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기는 어려웠겠지만 지금 반성과 책임이라는 화두는 꺼내셨지만 그걸 채울 만한 구체적인 말씀은 아직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그 구체화가 되면 반성을 요구를 하고 책임을 지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당내에서 반발이 많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저렇게 해서 새누리당은 이탈자를 갖다가 2차 이탈자를 갖다 최소화시키려고 그러려고 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선과 반기문 귀국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새누리당이 다시 한번 충격은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반기문 총장의 귀국과도 맞물리면서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치사적으로 없었던 유례 없었던 탈바꿈, 쇄신을 하지 않는다면 달라진 게 없을 거다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보여줘야 반기문 총장이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불임 정당의 말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대선 후보를 앉혀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당진이라는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나 그분이 네. 충청도 출신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지역주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충청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금 반기문 총장 주의를 지금 기웃거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도 좀 충청도 출신이고 아마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영입할 때는 당을 빨리 바꿔서 너무 강한 보수 색채를 좀 흐리면서 반기문 총장의 중도 세력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토대를 마련해보자 이런 전략이 좀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추인을 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에서 참 보수의 의미가 뭐고 중도의 의미가 뭐고 진보의 의미가 뭔지 정치인들이 좀 자기가 정치할 때 무슨 노선을 가지고 하는 거지 무슨 이합집산을 하면서 뭐 당리당략의 사리사욕을 가지고 정치하면 안 되잖아. 21세기에 맞는 희생성의 정치적 리더십이 뭐냐 이거예요. 반기문 총장이 그걸 할 수 있는 인물인지도 좀 검증을 해야 되겠고. 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걸로 보면 바로 그러한 건 좀 편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지역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인맥 중심으로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 느껴지고 아까 그 주승용 원내대표가 당선된 것도 네. 호남의 지역주를 중심으로 당선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정치 정도를 이해하고 정당 정치가 발전하려면은 조금 더 엄격하고 혹독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네. 주신임 원내대표의 말이 이 중에 하나가 좀 인상 깊은 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친박, 친문 세력 제외한 세력은 모두와 대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뭐 개혁 보수신당과 어떤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둔 거라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개혁 보수신당 하는 분들이 30명 탈당하기 전에 바로 빅텐트론 예. 제3지대론을 염두에 두고 나간 측면이 크죠. 이제 그거를 이제 주승용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정운찬 총리도 지금 선언한 상태고 대통령, 손학규 전 대표도 선언한 상태고 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기문 총장이 귀국해서 물론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중도의 외형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은 있습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그게 얼마나 가능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문제고요. 이러고 보면은 지금 제3지대로는 개헌을 고리로 만회하나 권력 분점하는 구조가 확정이 된다면은 그거는 가장 큰 정치 집단이 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과연 개헌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개헌특위가 오늘 뭐 이렇게 지금 뭐 각 당별로 의원들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왕덕 대통령제를 견제하는 권력 분점 구조 그게 뭐 프랑스식 이원 집정 문제인지 아니면 순수한 의원 내각제인지 미국식 뭐 4년 정부 총리인지 뭐 감사원 같은 국회로 좀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현실은 하여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사당 체제를 비롯해서 또 반기문 총장의 귀국 후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금품 수수 의혹에 이어서 오늘 또 종교 집단인 신천지 홍보 논란이 뜨겁습니다. 좀 반기문 총장에 대한 검증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검증이 세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신천지하고 관련된 거는 지금 그 무슨 사진 찍은 거 아닙니까? 예. 신천지의 그 유력한 후계자로 뭐 보인다 이렇게 설명은 돼 있더군요. 네. 이제 근데 그 반기문 총장 쪽에서는 또 해명을 하기를 그 유엔 행사에 참석한 분들하고 그냥 사진 한 장 찍은 건데 저 사진 찍는 포토 세션을 가진 건데 그거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럼 반기문 총장이 정말 신천지 교도 신자냐 또 거기랑 얼마나 알고 있거나 또는 우호적이며 의존적인가 예.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진 한 장만 나와 있고 그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증다운 검증을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죠. 지금 첫 일보는 사진만 나온 거고요. 그래서 검증은 이제 들어간 거고 반기문 총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해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우 고려대 교수,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모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